안녕하세요. 남양주 양지초 학생 여러분. 오늘은 4월 16일 온라인 개학을 하는 날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모두들 건강히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남양주 양지초 온라인 개학 관련해서 온라인 학습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온라인 학습을 하는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도 모두 처음 겪는 온라인 개학인데요.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마음 따뜻한 노래 하나 듣고 그리고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와 학사 일정 사이에서 고민하던 정부가 온라인 개학이라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어제 발표. 아까보다 집안일도 일자 마스크부터 써 친구도 무슨 친구도 없어 치고 닦고 왜들 그리 다운돼있어 Get up 코로나19로 난 느껴져 희망 자 여기서 날 얘기를 철펴볼 사람 내일 학교에서 와 잘될 거야 괜찮아 잘될 거야 지난달 아무 예고도 없이 개학 연기됐었어 조머리 동전할 수밖에 나도 너와 같아 온라인 계약이 대체 뭔지 아직 어색해하는 너 두렵지만 설레임은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너와 이겨내고 싶어 우리가 슈퍼스타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길었던 시간을 잊고 계약 날 멋지게 시작해보자 기다려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Sing, four 우리가 슈퍼스타 네, 모두 잘 들었나요? 네,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1교시 온라인 학습 오리엔테이션 1 그리고 2교시 온라인 학습 오리엔테이션 2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교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온라인 학습을 위한 디지털 기기 준비사항. 여러분들이 디지털 기기를 다뤄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 학습 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디지털 도구를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자, 텅 빈 교실 보이나요? 교실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게 되었고, 교실이라는 장소가 아닌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선생님은 대부분 이러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해서 학습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기기는 다양한 기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도구가 비슷해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의 종류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웹,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웹을 통해서 학습 활동을 실시하게 되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할 경우 웹과 앱을 넘나들며 학습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웹과 앱에 대한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자, 웹이란 인터넷상의 정보 공간에 접속하기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썼던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그리고 크롬, 파이어폭스라든지 다양한 사파리라든지 삼성 인터넷 이런 도구들이 웹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앱은 뭘까요? 네, 앱이란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도구고요. 자, 웹과 앱이 이렇게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도구를 설치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서 구글 크롬을 찾고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생기도록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로 들어가서 앱을 설치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앱스토어는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구글 크롬,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문서 이 네 가지 앱을 모두 설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의 경우 구글 크롬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한 뒤에 EBS 온라인 클래스를 방문하고 즐겨찾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겨찾기는 여러분들 인터넷 창에 별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음 화면 함께 봅시다. 자, 이게 구글 크롬 창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빨간색 두 공간이 바로 옴니박스라고 해서 검색창이 되겠습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검색하고 싶은 것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찾아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기호 있죠? 플러스 기호는 새로운 창을 띄울 때 이 기호를 누르면 창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별표 보이시죠? 자, 이 별표
이것이 바로 즐겨찾기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쪽에 많은 아이콘들이 있죠? 선생님은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설치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검색창이 길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창 제일 끝부분에 가서 별표 모양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경우는 EBS 온라인 클래스 앱이 없어요. 앱이 없기 때문에 매번 구글 크롬 앱을 실행하고 나서 그리고 검색창에 EBS 온라인 클래스를 검색하고 난 뒤에 로그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방법 다음과 같아요. 자, 스마트폰에서 설치했던 구글 크롬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들어가서 검색창에 EBS 온라인 클래스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면 되겠어요. 자, 온라인 학습의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구글 크롬에서 더 원활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글 크롬을 설치해 주시고 인터넷 검색할 때도 이제는 구글 크롬에서 접속해서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학습용 앱을 새롭게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앱을 검색한 다음에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앱 설치와 앱 활용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1교시의 두 번째 시간 온라인 학습 시 지켜야 할 예절 알아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함께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 할지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온라인 디지털 시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와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고 친구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화합니다. 인터넷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아냅니다. 심심하면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으로 원하는 것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기술의 발전,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볼까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너무 쉬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나요? SNS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릴 때 전체 공개를 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시나요?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하면 확인하지 않고 받아주나요? 온라인 모임방에 초대되어 들어갈 때 나의 생일, 전화번호, 성별, 학교명 등을 공개하나요?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대화할 때 욕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에게 말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나요? 인터넷 뉴스에 악플을 달아본 적이 있나요? 음원, 영상 등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적이 있나요? 친구의 SNS에 있는 사진을 캡처하여 다른 친구들과 돌려보며 놀린 적이 있나요?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욕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나요? 단체 대화방에서 한 명의 친구만 쏙 빼고 다른 대화방을 만들어 그 친구를 욕한 적이 있나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시나요? 위의 질문에 하나라도 네 라고 답하셨다면 디지털 시민성을 배우셔야 합니다. 디지털 시민성이란 온라인 공간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질을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시민 규칙 7가지를 소개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학교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지 마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나만 알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세요. 해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규칙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만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의 친구 신청을 받지 마세요. 인싸가 되고 싶으신가요? 나의 SNS 친구 숫자가 많으면 내가 인싸인 걸까요? 여러분을 잘 알고 아끼는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으세요. 온라인 공간에서 욕, 비속어 등의 험한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악플을 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은 악플을 달 수 있나요? 악플 대신 선플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어요.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지 마세요. 학교 폭력의 상당 부분이 사이버 불링이라 불리는 인터넷 왕따 만들기에서 시작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다운받지 마세요. 인터넷 영상, 사진, 그림 파일, 문서 등은 모두 만든 주인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잘 숙지하고 사용하세요. 사람들은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7가지 디지털 시민규칙을 잘 지켜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인재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지켜야 할 온라인 수업 예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온라인 수업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도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얼굴이 보이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예절을 지켜 온라인상에서도 성숙하고 바른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 예절 첫 번째, 시간 지키기입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시간에 맞춰 온라인상에서 등교하고 수업하고 과제를 하기 바랍니다. 9시까지 학교에 등교해서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쉬는 것과 같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 예절 두 번째, 언어 예절 지키기입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과 같이 서로 예의를 지켜 행동하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존중받기 원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며 언어 예절을 지키며 행동하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 예절 세 번째, 저작권과 초상권 보호하기입니다. 온라인 수업 내용과 자료를 함부로 사진 찍거나 캡처해서 다른 곳에 공유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학급방과 학습방에 게시된 모든 자료는 그 공간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자료입니다. 온라인 수업 예절 네 번째, 선생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기입니다. 선생님이 안내해준 수업을 성실하게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며 통제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학습과 과제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 예절 다섯 번째, 힘든 일은 선생님과 함께하기입니다. 선생님과의 소통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학습하며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 선생님과 소통하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단, 선생님에게 시간 예절, 언어 예절을 지켜 행동해주기 바랍니다. 비록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학습과 생활이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쳐 이번 상황을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갑시다.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힘내기 바랍니다.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약속.
온라인 수업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수업은 직접 학교를 등교하지 않아도 계약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공부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봐야 합니다. 게임기, TV, 강아지 등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해요. 밝고 조용한 곳이면 더 좋겠죠? 여러분, 공부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미리 준비해요. 공책, 연필, 책. 중간중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에서 수업할 때처럼 준비물을 챙겨둡시다. 실시간 화상 수업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종이 울리면 자리에 앉는 것처럼 일일이 시간이 되면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지낼 때처럼 시간표를 정해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할 건지, 언제 쉬는 시간을 가질 건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참, 선생님이 몇 시까지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셨는지도 기억해야겠죠?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우리는 온라인으로 공부할 준비가 거의 다 됐어요. 딱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 각자 따로따로 집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온라인 너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표정이나 말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글자로만 이루어지는 대화는 평소보다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낱말 하나, 문자 하나에도 주의해서 쓰도록 합시다. 특히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이나 차별하는 말은 절대 안 돼요. 온라인 교실도 우리가 함께 머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애템. 모두가 안전하게, 모두가 존중받는 대화를 나누어요. 모든 사람들의 동의 없는 화면 캡처, 복사, 녹화, 녹음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혼자 보기 위한 것도 안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참,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 수업 자료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선생님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올리거나 판매하면 절대 안 돼요. 주의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좋은 수업, 재밌는 수업을 하기 위해 많이 준비하고 노력할 거예요. 핵심 정리! 우리 모두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고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온라인 교실에서 즐겁게 생활해요. 네, 지금까지 잘 시청했나요? 온라인 학습에도 지금과 같이 시청한 것처럼 예절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보고 있는 유튜브 화면 아래에 제시된 인터넷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1교시 출석 그리고 퀴즈에 참여하도록 합니다.